오늘 화제가 된 정치인들의 발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에 여당은 쾌거라며 정부를 믿으라고 했고, 야당은 그래서 날짜가 대체 언제냐며 두루뭉술하다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핀란드처럼 재산에 비례한 벌금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윤희숙 의원이 검토해볼 수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거긴 재산이 아닌 소득비례제라며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또 야당의 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가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일반 국민이 부자 되는 꼴을 못 본다며 침묵을 깨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연일 가상화폐 관련 수습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고 또 전담기구를 설치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천만 원대까지 급락했던 비트코인은 소폭 반등하여 6,200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주로 가상화폐를 위해 개설하는 K뱅크의 신규 계좌 개설이 이번 달 100만 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공공부문의 회식 금지,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 확대를 시행하며 민간에도 이를 포함해 점심시간 시차제 등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해야 하는데 방역도 강화해야 하지만 경제 파급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선 날씨도 좋아져 외출이 잦아지며 정부의 코로나 방역 이야기엔 면역이 되었는지 오히려 과거보다 느슨해진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치와 김 등 한국 식품들이 세계화 과정에서 고유의 이름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어 고유의 명칭이 아니라 일본식 명칭을 쓰거나 통일되지 않은 이름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아마존과 알리바바만 보더라도 김 제품에는 일본어 노리, 김치 제품에는 중국에서 매운 배추를 뜻하는 리바이차이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의 경우 김밥이 스시의 한 종류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또 저가형 스마트폰에 도전했는데 이번엔 10만원대인 갤럭시 M12를 출시합니다. 고작 2,000원 차이로 10만원대라고 하는 것이 애석하지만 LG전자가 철수한 빈자리를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과 화면도 비슷하고 카메라도 5개나 된다며 숫자로 된 스펙을 자랑했는데요. 지난번 저가형 갤럭시가 효도폰이 아니라 불효폰이었다는 후기도 나온 것을 참고한다면 유튜브 등 실사용 후기를 보고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혹시 펑클색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본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인데요. 과거 기후변화 문제를 다룰 때 즐겁고 쿨하고 섹시해야 한다고 말에 붙여진 별명으로 수려한 외모와 달리 어이없는 발언이 계속돼 일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이번엔 뉴스에 출연해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치를 2013년 대비 46% 감축으로 설정한 이유를 묻자 어렴풋이 46이라는 숫자가 떠올랐다고 말해 아나운서는 물론 시청자들을 또다시 당황시켜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